자, 그 다음에 또 223쪽의 그 아랫단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예가 절강성의 가흥리에 살았던 도강시다. 도 선생은 법정에서 일했고, 이게 뭐냐면은 법정에서 어느 정도의 직책이냐면은 그냥 그 형방 정도의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급제는 이게 진사시험까지는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지방시를 합격하고 했던 사람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중에 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일했고, 밤에, 그럼 이제 법정에서 일하면 낮에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녁에, 낮에는 할 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밤에 감방에서 죄수들과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매일매일 감방에서 잤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연을 들어봐야 될 죄수들이 들어오면 밤을 새서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전후 사정을 맞춰보면은 이 죄를 지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 형을 받았지만 과하게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잘못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죄가 아닌데, 이게 왜 어떤 상황상 이렇게 또는 이렇게 힘이 꼬이거나 뭐가 이렇게 되면은 힘이 없거나 꼬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억울하게 이게 형을 좀 세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쭉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문서 분류를 쫙 합니다. 그러고는 그거를 어디에다가 이 판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언제 했냐면은 재판을 아침에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이제 동원 마당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지방관이 재판관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어둠침침한데 이렇게 횃불이나 아니면 이런 거 밝혀놓고, 그리고 죄수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사람들 쫙 이렇게 서 있고, 형틀 갖다 놓고, 이 자세 딱 하면은, 엄청 겁나거든. 그러니까 사람 얼려놓고 시작하는 그런 게 많았죠. 이런 거는 이제 이 분위기를 알고 싶으면은, 판관 포청청, 이 재판할 때, 그때 이제 이 분위기, 그거 보면 되겠죠? 죄수들하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리고는 이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요건 제가 이렇게 알아낸, 이게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밝혀내는 것도 공이거든요.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억울할 뻔해진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도 공인데, 이걸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이 직속상관, 그러니까 이 사안을 처리하는, 이 법무장관, 여긴 법무장관이라는데, 그건, 여기 재판을 담당하는 이제 이렇게 지방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법무장관에게 어떤 죄수가 왜 무죄인지를 알리는 그냥 보고서를 쓰곤 했다. 이제 그냥 참고, 요걸 좀 한번 보고 가시면은, 재판하실 때 편안합니다. 해서, 재판하기 전에 이렇게, 각각의 죄수들의, 이 사연들을 듣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딱 살펴보면은, 재판하는데 뭘 물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뭔지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왜 이게 필요했냐,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 왜 다르냐면은 일반 민초들이 이 재판장 이 상황에 와가지고 이게 네 죄를 알렸다 하고서 꽝 때리면은 얼어서 이렇게 또 이게 머리가 하얘지면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궁을 한다고 사실인가 거짓인가 싶어서 추궁을 하려고 해도 그 추궁하는 그 기세가 무서우면은 또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은 이게 또 어버버버 하다가 이게 그 중죄를 받는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장관은 죄수를 신문하는데 신문에서 그 신문을 해보고 그리고 물어볼 자리를 물어보고 그래 근데 그때 여기에 원래 이게 죄상에는 이렇고 이렇다는데 너는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럼 이제 yes, no로 대답하기가 좋게 그렇게 yes, no로 대답하기 좋게 그리고 그럼 아닌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때 변명할 수 있게 이렇게 이게 그런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문서를 마련해 줬겠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풀어주곤 했다. 그러니까 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게 안건으로 송치된 사람을 기소된 사람을 이제 근거를 밝혀서 풀어주곤 했다. 도선생의 노력으로 1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석방되었고 이들 모두 법무장관의 현명한 심판을 칭송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여기 원문에는 이제 법무장관이라고 하나요? 당관. 그 당관이 맞죠, 그죠? 이들 모두 법무장관의 현명한 심판을 칭송하며 매우 고마워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게 상서에 배설을 했던 모양이에요. 요 재판을 맡은 분이. 근데 이제 요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도성 쪽 가까운 데에서 일을 봤던 상서예요. 그리고 도성에서 이제 법무 처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현장에서 문건만 보고 마치 우리들의 생활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결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 상서 이분은 참으로 이 현명하고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다. 이런 칭송이 막 오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칭송이 오르면은 알죠? 그런 칭송이 오르면은 앞길이 탄탄하게 열리는 거. 그런데 그렇게 이 상서의 앞길을 탄탄하게 열어주는 분이 도광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림자처럼 그냥 자기 직책을 그리고 퇴근해도 되는 시간에 남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날이면 꼬박 남아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분류하고 그리고 재판이 있기 전에 모든 안건을 준비해서 상서가 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게 현명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냐면 자기 상관인 상서가 올바른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상서가 올바른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그 영향을 받는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공명은 상서가 누리고 있지만은 그 음덕의 양을 이게 이 음덕의 상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음덕은 이 도광이라는 분의 음덕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잘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도광이라는 분이 그 도선생이 장관에게 그 보고한 후 또 말했다. 만약 이곳에 무고한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면, 근데 어디냐면은, 이곳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도성이에요, 도성. 이게 경성이거든. 이 도성이라는 곳은 치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통치가 제일 좋은 곳으로, 그래서 이 모범이고 표준인, 나라의 모범. 표준. 보통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런 그 지역에서, 여기서도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10여 명 이상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중앙으로부터 멀어진 지방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이곳에 무고한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면 온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기는 어렵지만 매 5년마다 조사관을 각 지역에 조사관을 감옥에 보내 무고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옥에 수감되지 않도록 선고가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 내용은 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연곡이라는 데가 도성이거든요. 연곡의 아래, 그러니까 도성 지역에서도 상다 원민, 이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사해는 이렇게 넓고, 또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어찌 억울한 이가 없겠습니까? 부디, 5년마다 한 명의 가명관을 선출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주어진 재판의 판결을 바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고, 상서가 위주, 상서는 뭐냐면은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황제에게 안건을 아뢰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시행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그런 건의서죠. 그리고 윤기의 그 의견을 윤호했다. 황제는 윤호했죠. 그러면은 이제 매 5년마다 전국에 그런 사람들, 이게 혹시 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묵은 내려가서 이게 이 가명관들이 내려가서 묵은 재판 결과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고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다시 이게 평결해서 가명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해주는 이런 일을 이제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서라는 분이 보니까 이 방면에서는 자기가 건의를 했지만 이런 방면에는 누가 선수예요? 이 도광이라는 분이 선수예요. 그러니까 도광이라는 분도 이 가명하는 이게 가명관 쪽에
이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직급이 올랐겠죠. 가명간에 그 임명을 받아가지고 한 지역을 담당해서 그쪽의 일들을 살펴보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올리면은 그분이 일을 잘하면은 누구의 공이 돼요? 또 상서의 공이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쪽 일을 한번 보죠. 어느 날 저녁 도선생은 한 천신이 그에게 와서 말하는 꿈을 꾸었다. 원래 당신은 이 금생에, 이승에 자식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 당신 복의 지본 복에는 이 자식 복은 없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의 형량을 감해주는 이 행동은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 합치한다. 당신에게 새 아들이 주어질 것이고 모두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다.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른다. 어떻게 하냐면은 옷은 자색이고 옷은 자색이고 허리는 요대는 금. 그쵸? 금을 허리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자색을 입고 금을 허리에 두를 것이다. 그럼 뭐죠? 관복이지. 그것도 고급 관복. 이 관복에 예전에 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색은 꽤 높은 직급이라는 얘기죠. 그의 아내는 세 아들을 낳았고 모두 출중했다. 여기 이제 요범 선생도 뭐냐면 도 선생이나 마찬가지로 자식을 가질 자식복이 없었죠. 나이가 예전에 이렇게 일찍 결혼해서 한 40까지 자식 없으면은 40 넘어서까지 자식 없으면 자식 없는 거지 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자식을 둘을 가졌죠. 이 요범 선생은. 그 다음에 도 선생은 선행을 쌓아 세 아들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이 다 고급 관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부모는 그러면 자기는 복이 적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선심종자가 이게 그래도 선한 마음이 크게 작동이 되고 그 선한 마음을 계속 꾸준하게 키우고 또 이렇게 음덕을 많이 쌓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금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받을 때는 꽤 좋은 과보를 받을 거예요. 스스로도 좋은 과보를 받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좋은 음덕을 남겨주고 꽤 좋은 일이죠. 부모가 이렇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재산을 남겨준다고 자식이 그 재산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 부모가 책을 남겨준다고 해서 자식이 그 책을 다 읽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복은 그 자식이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아니면은 물려받아도 이게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렇게 자식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다듬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지을 수 있는 상태, 복을 짓는 이 마음자리를 갖추게 하면은 그건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행을 하여, 여기 225쪽에 아랫단입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단락이 그러니까 조금 일찍 쉬겠습니다.